여러분,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유일한 화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준 내부에서 훨씬 더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겸 감독위원회 의장이 모기지 시장에서 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어요. 2026년 2월 연설에서 MSR, 모기지 서비스 자산의 자본 처리 완화와 바젤 3 엔드게임 프레임워크 수정 등을 통해 은행의 모기지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죠. 이는 단순 정책이 아니라 금융 구조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우먼 부의장이라 그분이 이런 제안을 했군요. MSR이 뭐냐면요. 정확히 어떤 자산을 말하는 건가요? MSR은 모기지 서비스 자산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모기지 대출을 서비스하며 받는 수수료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는 거죠. 현재 규제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자본 공제가 과도해서 은행들이 모기지 시장에서 빠져나간 측면이 있어요. 완화하면 은행 자본 여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하, 모기지 서비스가 은행 수익원이 되는데 규제가 발목 잡고 있었네요. 그런데 보우먼 말고 또 누가 이 흐름을 주도하나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총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보우먼 워시 조합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워시는 작은 은행 규제 완화와 감독 축소를 강력 주장하죠. 보우먼의 모기지, 규제 완화와 맞물려 2008년 이후 최대 규제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 지명이라 그 조합이 왜 그렇게 주목받나요? 시장에서는 아직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연준 금리 인하, 2026년 예상 7.5bp 정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은행 규제 완화에서 자본 여력 증가, 그 다음 유동성 확대,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은행 자산 25조 달러 규모에서 1% 규제 완화만으로도 2,500억 달러 이상 추가 여력이 생길 수 있어요. 금리 인하만 보는 게 오해한다는 거네요. 간접 QE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연준 움직임을 금리 인하나 QE 같은 직접 통화 정책으로만 보지만 이번은 규제 완화로 은행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간접 QE예요. QE가 뭐냐면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 사들이는 거지만 규제 풀면 은행이 스스로 돈을 더 돌리게 돼요. 이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QE가 아니라 은행 스스로 유동성 만드는 거군요. 거스트, GFC 규제에 과도하다는데 그건 어떤 맥락인가요? 2008년 금융위기 후 과도한 규제를 이제 위험 기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정책 철학 변화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국채나 모기지 보유가 늘면 유동성이 수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쉽게 말해주시면 연준이 은행 규제를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쉽게 말해 연준이 은행에 줄 세우기 규제를 풀어주면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게 돼요. 시장 전체 돈이 불어나는 거죠. QE와 다른 점은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와, 하반기 유동성 폭증 신호가 연준 내부에서 시작됐네요. 요약하자면 보우먼 워시 조합으로 규제 완화가 본격화, 은행 유동성 확대가 핵심이란 거죠. 맞아요. 시장은 금리 인하나만 보지만 이 규제 변화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연준이 규제를 풀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배경을 알아보죠. 왜 하필 지금이냐면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밀려난 게 큰 배경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이 모기지 대부분을 다루던 시장인데 지금은 비은행 기관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은행이 65%나 된다고요. 그게 은행 규제 완화의 핵심 동기라는 건 처음 듣네요. 은행이 모기지 시장에서 왜 그렇게 사라졌을까요? 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져서 모기지 사업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연준은 이걸 구조적 문제로 보고 MSR 같은 자본공제 규제를 완화해 은행 참여를 늘리려 해요. MSR은 이미 들었는데 그게 모기지와 직접 연결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냥 은행이 규제로 약해졌다고만 생각할 텐데 더 깊은 문제가 있나 봐요. 네. 보우먼 부의장 최근 연설에서도 모기지 참여 확대를 위해 자본 프레임워크를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이게 은행이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첫걸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기지만 문제가 아니겠죠. 국채 쪽도 들었어요. 국채 발행이 왜 문제인가요? 맞아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국채 발행이 연평균 약 2조 달러씩 폭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SLR 규제 때문에 은행이 국채를 충분히 사지 못해 시장 불안정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2조 달러씩 발행이라. 그 규모가 엄청나네요. SLR이 뭐냐면 은행이 국채 사는 걸 막는 규제인가요? SLR은 보안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행 자산 전체에 대한 레버리지 제한으로 국채 보유 부담을 키워요. 규제 완화하면 은행 국채 수요가 늘어 장기금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국채 시장 안정이 장기금리에 직결되네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비은행 쪽 리스크는 어떤가요? 그게 시스템에 왜 위험한가요? 비은행은 유동성이 취약하고 연준 지원도 받지 못해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처럼 시장이 흔들리면 붕괴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은행 복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은행이 위기 때 약하다는 거예요. 연준이 그걸 걱정하나 봐요. 정책 철학 변화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맥락인가요? 2008년 위기 후 과도했던 규제를 이제 위험 기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워시 후보 지명과 맞물려 감독 인력 30% 축소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반기 유동성 확대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손발 묶인 채 시장을 지켜보는 걸 고치려는 거군요. 요약하자면 모기지 퇴장과 국채 폭증, 비은행 리스크 때문에 규제 완화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 변화 없인 국채나 모기지 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어요.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큰 그림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뭘까요? 핵심 4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살펴보죠. 핵심 정책 4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첫째는 MSR 규제 완화예요. 이게 뭐냐면 모기지 서비스 자산에 대한 자본 공제를 줄여 은행 자본 여력을 늘리는 거죠. MSR 자본 공제라. 그게 완화되면 은행이 모기지 시장에 어떻게 더 참여하나요? 네. 지금은 MSR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보우먼 부의장이 최근 인정하면서 바젤 3 프레임워크 수정을 제안했어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여력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바젤 3 수정이라. 그게 모기지 공급 확대의 첫걸음이군요.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LTV 기반 위험가 중치예요. LTV가 뭐냐면 담보대출 비율을 말하죠. 저 LTV 대출의 자본 부담을 줄이면 은행이 모기지 참여를 유인받게 돼요. 비은행이 65% 장악한 시장에서 은행 복귀를 촉진한다는 거네요. 이해가 돼요. 셋째는요. 셋째, SLR 완화 가능성입니다. SLR은 보완 레버리지 비율로 은행 자산 전체에 대한 레버리지 제한이에요. 국채 보유 부담이 줄면 2020년 코로나 때처럼 금리가 안정될 수 있어요. 워시 후보가 이걸 지지한다고 들었는데 장기 금리에 직접 영향 준다니 중요하네요. 넷째는 어떤 건가요? 넷째는 감독 축소예요. 감독 인력을 약 30% 줄이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이렇게 규제 비용이 줄면 은행 운영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나 줄인다고요. 그게 자산 25조 달러 은행들의 즉각 효과가 난다니. 규제 완화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돈 풀기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맞아요. 오해가 많은데
이건 MSR나 LTV, SLR 같은 특정 자본 규제를 위험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정교한 조치예요. 은행 참여를 유인하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위험 기반 재설계라. 단순히 규제 풀기라기보다 은행 잠재력을 풀어주는 거군요.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유동성 폭증이 왜 예상되는지 알겠어요. 네. 초보자 팁으로 SLR은 은행이 국채를 사기 어렵게 하는 규제예요. 풀리면 돈이 시장으로 더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SLR 풀리는 게 국채 시장에 직결되네요. 요약하자면 MSR부터 감독 축소까지 은행 자본 여력과 운영 자유를 늘려 모기지와 국채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거죠. 정확해요. 이 네 가지가 하반기 은행 유동성 확대의 핵심 무기일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 변화의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느껴지네요. 이 규제가 풀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릴까요? 숫자로 계산해보죠. 미국 상업은행 총자산이 2026년 1월 기준 약 25조 달러예요. 자본 규제 1%만 완화돼도 2,500억 달러 여력이 생길 수 있어요. MSR이나 LTV 완화가 모기지 자산 확대에 즉시 효과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25조 달러 규모에서 1%가 2,500억이라. 그게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돈인가요? 네. 이 여력이 은행 대출이나 투자로 이어지면 멀티플라이어 효과가 생겨요. 대출 멀티플라이어가 3에서 5배 정도라서 수천억이 수조 달러 규모 유동성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어 효과라. 그게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거예요. SLR 완화는 국채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나요? SLR 완화는 2020년 코로나 때처럼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급락시켰어요. MBS 시장이 13조 달러 규모인데 은행 참여가 늘면 스프레드가 축소돼 금융 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S는 모기지단 보부증권이죠. 은행이 더 사면 시장 돈줄이 트이는 거네요. QE처럼 연준이 직접 돈 찍는 게 아니라 은행 스스로 만드는 거라 오해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QE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규제 완화로 은행 금고 문을 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돈의 증식기처럼 은행 대출 증가가 기업과 가계자금 공급을 늘려 글로벌 유동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의 증식기라니. 생생하네요. 국채 2조 달러 발행도 쉽게 흡수되겠군요. 이 규모 유동성이 하반기에 쏟아지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나요? 파급 효과로 은행 대출이 늘면 하반기 국채 발행 흡수도 쉬워지고 전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원 제한이 이 메커니즘을 가동할 첫 신호로 보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QE와 차이가 명확해졌어요. 요약하자면 1% 규제 완화로 2,500억 여력이 수조 유동성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네. 은행 자본 여력 증가가 핵심이에요. 이게 하반기 유동성 폭증의 구체적 숫자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 유동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하반기 유동성 폭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장기금리 쪽부터요. No SLR 완화로 은행의 국채 수요가 늘면 텀 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텀 프리미엄이 뭐냐면요. 장기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텀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의 추가 위험 프리미엄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장기금리를 높이는 요인인데 하락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어요. MBS 스프레드도 함께 축소되면서 채권 시장 전체가 안정될 전망입니다. 10년물 0.5%포인트 하락이라. 그게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겠네요. 주식이나 코퍼레이트 본드 같은 리스크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동성 증가로 리스크 자산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커요. 은행 대출 멀티플라이어 효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S&P500 같은 지수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어가
다시 작용하는 거군요. 환율 쪽은요, 달러 가치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달러는 유동성 확대 때문에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글로벌 자금이 한국 같은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호재가 되지만 인플레 재점화 리스크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흥시장 호재라니,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일까요? 그런데 QE와 다른 점이 제일 궁금해요. QE가 연준이 직접 돈을 사들이는 거라면 이번은 규제 완화 QE예요. 보호먼 워시 조합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하반기 은행 유동성 흐름을 꼭 주목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QE라 시장 구조 자체 변화라는 거네요. 시장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시장은 단기금리 인하나만 보고 리스크 자산 상승을 예상하지만 장기금리 하락과 텀 프리미엄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 인하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점을 놓치기 쉽죠. 맞아요. 금리 인하나만 보는 게 위험하겠네요. 요약하자면 장기금리 안정, 리스크 자산 상승, 딸의 악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금융 조건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반영하라는 팁도 고마워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나만 보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규제 완화예요. 정확해요. 연준 내부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반기 은행 유동성을 주목하세요.